잠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는 그냥 공부를 포기했다, 아예 그냥 내려놨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조용히 구독하기 눌러주실게요. 안녕하세요. LSM에듀의 학습코치 유희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주도학습의 이론적인 부분과 자기주도학습 과정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목표 설정하기와 동기부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여러분, 목표도 준비됐고 동기부여도 충분하다면 이제 남은 건 달리는 것 뿐인데 그냥 계획 없이 달리면 힘만 들고 지치기만 하죠. 가끔 열심히 달렸는데 여기는 아닌가? 이러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더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의 두 번째 단계인 계획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계획하기는 앞으로 해야 될 공부를 미리 정해놓고 준비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계획할 때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빠르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즉시성을 가져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계획할 때 보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 특히 여학생들 예쁜 다이어리 사서 또 볼펜도 색깔별로 쫙 사서 세팅해놓고 예쁘게 계획하는데 그 계획이 제대로 실행됐던 적이 있었나요? 저는 학창시절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만큼 계획이라는 것은 예쁘게 꾸며서 보기 좋은 계획보다 자신의 학습 체력과 학습 습관에 맞춰 주어진 과목을 얼마나 공부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지 자신한테 맞는 공부 계획을 세워야 훨씬 공부 효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마다 개인적인 학습 성향이나 성적, 집중력, 습관 등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규격화된 형태의 계획보다 나한테 맞는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나한테 부족한 과목은 어떤 거고 어떻게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 어떻게 공부 방법을 세울 것인지 등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학습 시간, 즉 학습 가용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일별이나 주별로 내가 하루에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현재 공부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혹시 공부 외에 낭비되는 시간이나 중복되는 시간은 없는지 스스로 파악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의미 없이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을 찾아서 정리하고 학습 가용 시간이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계획을 실현할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즉 다시 말해서 나의 학습 체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자기 객관화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메타인지와 비슷한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나를 스스로 3인칭처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제대로 파악해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단점을 최소화시킬 학습 전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객관화가 됐다는 가정하에 학습 가용 시간이 많은 친구들과 적은 친구들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많은 사교육을 하고 있어서 학습 가용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라면 스스로 해야 할 복습마저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높은데요. 그러다 보면 사이사이 이동 시간이나 학습 웨이팅 타임에 버려지는 시간들도 길게 보면 무시 못할 만큼 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들 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의존해야 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본 다음 최적화된 세팅을 하고 남는 가용 시간을 자기 주도적인 학습 패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복습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 개인의 의지나 동기부여, 흥미, 습관, 집중력 등 소위 엉덩이 힘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학습 체력이라고 말하는데요. 학생들마다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집중력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학습 체력을 파악하고 자기 수준과 준비 상태에 맞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플랜으로 학습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스스로 계획하고 작은 성취감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으로 나눠서 세워볼 수 있는데요. 계획을 멀리 잡으면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일 계획이나 주간 계획 또는 월간 계획으로 짧게 잡아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대신 충분히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장기적인 플랜으로 숲을 보는 과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는 대표적으로 시간과 학습 분량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메타인지, 즉 학습 집중력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 내가 메타인지나 학습 집중력이 높은 학생이고 다른 학생들이 3시간 걸릴 학습 분량을 나는 30분 만에 끝낼 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굳이 시간으로 학습 계획을 정해놓게 되면 오히려 남는 시간으로 인해 학습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거나 리듬이 깨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인데요. 따라서 이런 학생들은 시간이 아니라 학습 양으로 계획을 세워야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있겠지만 요즘은 시간보다는 학습 양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이론들이 많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주도 학습의 3번째 단계인 실천하기와 4번째 단계인 피드백하기에 대해서 함께 다뤄볼 건데요. 이 둘은 보통 주로 동시에 이뤄지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엮어서 다음 시간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만족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저희 네드쌤애들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중 단 최후의 한 명까지도 문 닫고 다음 등급으로 내려가는 그런 불행은 없도록 저희 네드쌤애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대신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제발요.